아침 공복 혈당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아침 공복혈당은 밤사이 우리 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조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룻밤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아도 간에서는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 혈당을 유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균형이 깨지면 공복혈당이 높아집니다. 공복혈당이 높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간이 과도하게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면 인슐린이 간에 포도당 생성을 멈추라 라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밤새 불필요하게 포도당이 계속 방출됩니다. 둘째, 췌장의 기저인슐린 분비 능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공복혈당은 주로 이 기저인슐린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식사를 하지 않아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기능 저하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복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혈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밤사이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동맥경화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공복혈당이 높을수록 지방 분해가 억제되어 체지방이 잘 빠지지 않고 복부 비만이 심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공복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간의 포도당 생산, 인슐린 감수성, 췌장 기능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공복혈당이 높다는 것은 이미 몸의 대사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식사 조절,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밤사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 떨어뜨리기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침 공복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전날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복혈당은 밤사이 간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얼마나 조절되었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늦은 시간에 식사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음식이 소화되고, 그 과정에서 혈당이 밤새 높게 유지되어 아침 공복혈당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을 일찍 마치면 몸이 수면 중에 안정된 대사 상태로 전환되면서 간의 포도당 생성이 줄어들고 공복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지방이 많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늦어져 자기 직전까지 인슐린이 분비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대신 단백질이 적당히 포함된 가벼운 식사, 예를 들어 채소 위주의 식사나 생선, 두부, 달걀을 포함한 식단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소화가 빠르고 밤사이 혈당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걷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을 근육이 직접 사용하도록 만들어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 혈당을 낮춥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공복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공복혈당을 낮추는 핵심은 아침 메뉴가 아니라 전날 저녁의 시간, 음식, 활동입니다. 저녁을 일찍 가볍게 먹고 식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밤사이 간의 포도당 생산이 억제되어 아침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혈당 측면에서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날 하루의 혈당 리듬이 아침 식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동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가장 민감한 대사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인슐린 감수성, 식후 혈당 상승폭, 그리고 이후 식사 때의 혈당 반응까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아침은 대사 스위치를 켜는 시간입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간은 저장된 포도당을 계속 방출하면서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이 대사 스위치를 안정적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즉, 하루 첫 끼는 혈당과 인슐린 리듬을 정상화하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아침 식사는 이후 식사의 혈당 반응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를 세컨드 밀 이펙트라고 합니다. 아침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하면 점심이나 저녁 때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거나 단 음료, 흰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시작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다음 한 끼에도 혈당이 불안정하게 변동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는 식욕 조절과 체중 관리에도 직결됩니다.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오전 내내 에너지 수준이 안정되고 폭식이나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반면 아침을 거르면 공복혈당이 더 높아지고
점심때 과식하게 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첫 끼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혈당 안정성을 좌우하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아침은 그날 하루 혈당의 폭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약 없이 아침 공복 혈당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뇨약 없이 아침 공복혈당을 낮추려면 먼저 왜 공복혈당이 높아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혈당은 밤사이 간이 만들어내는 포도당의 양과 그 포도당을 억제하는 인슐린의 균형으로 결정됩니다. 즉, 간이 포도당을 과도하게 방출하거나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가볍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자는 동안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밤새 대사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며 기름지지 않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 중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어 간의 포도당 생산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저녁 식후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를 하는 습관입니다. 걷기는 인슐린의 도움이 없이도 근육이 직접 포도당을 소비하게 만들어 혈당을 효율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식후 혈당이 낮아지면 그 효과가 이어져 아침 공복혈당까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중 각성이 잦으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방출하게 됩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공복혈당이 오르는 새벽 현상은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공복혈당은 약으로만 조절하는 수치가 아니라 저녁 식사 시점, 식후 활동, 수면 패턴의 총합으로도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하게 관리하면 약 없이도 공복혈당을 10에서 20 정도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밥 먹고 졸린 현상이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이 있나요? 밥을 먹고 졸린 이유는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 속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맛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몸은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겠죠.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식사 후 졸림입니다. 즉,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하고 급하강하는 롤러코스터형 혈당 곡선이 식곤증의 주요 원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 잠이 쏟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 빵, 면처럼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하는 최근 현대식 한국식 식단은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식이섬유와 단백질, 지방이 함께 포함된 식사를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식후 졸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밥 먹고 졸린 현상은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급격한 혈당 변동에 대한 몸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식사 구성과 속도를 조절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만드는 것이 식곤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혈당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상승하고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손끝 체열기로 측정했을 때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당뇨병 전 단계 사람들에게 췌장의 1차 인슐린 분비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과 일치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기 오차를 감안해서 1시간 기준 180 이상이면 스파이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최고 수치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식후 2시간 이내에 얼마나 잘 내려오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식후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140 이상에서 유지된다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 기준은 식후 1시간 160 이상, 그리고 2시간에도 14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반복되면 췌장은 계속 과부하를 받게 되고 결국 인슐린 분비세포가 지치면서 당뇨병으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순간의 수치가 아니라 빠른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혈당 패턴을 말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췌장은 피로해지고 결국 공복혈당까지 높아지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스파이크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막는 것이 당뇨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당뇨병은 관련이 있는 건가요?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췌장이 점점 지쳐
결국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이를 낮춥니다. 하지만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반복하면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오르고 그때마다 췌장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피로해지고 점차 인슐린 분비가 늦거나 부족해집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 혈관 내벽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을 손상시키는 동시에 몸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이중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식후 혈당이 반복적으로 160을 넘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췌장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결국 공복혈당까지 높아지면서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단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관리하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강도를 크게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제탄수화물 함유량에 따라 음식의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먹는 순서와 속도 그리고 식후 운동을 통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에 섭취한 뒤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로 먹으면 섬유질이 위와 소장을 덮어 포도당 흡수가 느려지고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양배추, 오이, 상추 같은 생채소나 데친채소를 이걸 먼저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 정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10분 만에 먹는 것보다 20분 이상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전달되기까지 약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것은 단순한 습관 교정이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행동입니다. 셋째, 식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당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므로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30 가까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채소 먼저, 천천히, 그리고 식후에 움직이는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과도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음식의 종류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일수록 혈당이 빠르고 크게 오릅니다. 흰쌀밥, 흰빵, 면, 떡, 감자, 단호박처럼 섬유질이 제거된 식품은 소화가 빠르고 포도당으로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식후 1시간 내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런 음식은 단맛이 강하지 않아도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밥이나 면만 단독으로 먹는 식습관입니다.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지방이 빠져 있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둘째, 식사 속도가 빠른 습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먹으면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전달되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 급상승합니다. 특히 국물 음식을 빨리 먹는 한국식 식사 패턴이 이런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순서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밥부터 먼저 먹는 식사 방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반대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면 포도당 흡수가 늦어져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넷째, 늦은 시간의 식사나 야식입니다.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크게 오릅니다. 특히 먹고 바로 누우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은 채 유지되며 췌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도한 혈당 스파이크는 정제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 빠르고 단독으로 늦은 시간에 먹는 습관이 함께 작용할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음식의 종류를 바꾸고 식사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체중 증가는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현상이 아니라 체중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의 작용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이를 낮추려고 합니다. 이때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남은 포도당을 지방 형태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당이 급격하게 올수록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만큼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대부분을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대사가 바뀝니다. 특히 복부지방이나 내장지방이 쉽게 늘어나며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 뒤 빠르게 떨어지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해 강한 식욕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금세 배가 고프고 단 음식이 당기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어 체중이 더 쉽게 늘어납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는 체중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과식과 폭식을 유발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혈당 관리뿐 아니라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을 쓴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오징어 약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 약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40%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즉 2명 중 1명은 이미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지나면 췌장의 기능이 빠르게 떨어져 돌이키기가 어려운 진짜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혈당이 200을 넘기 시작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복혈당이 100을 넘는 순간부터 생활을 돌봐야 합니다. 식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져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병을 막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몸의 대사 시스템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40%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일찍 실천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이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한 끼 식사, 한 번의 걷기, 1시간의 수면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의 시작이 아니라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의 책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은 그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길잡이입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법과 습관이 담긴 가장 실용적인 혈당 교과서로 여러분들의 건강 회복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